3.1혁명 105주년 기념 미음락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 김명선 선생님. 그쵸. 예, 그쵸. 법관. 정말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네. 왜냐면 이승만의 정적이었잖아요. 박정희의 정적이었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교과서에 없어요. 충분히 있으실 만한 위인이었는데 없어요. 네. 자, 오늘은요. 고구마 제로. 가까운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예. 일단은 그래도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그쵸? 예. 우리가 거기 놀러 갑니까? 놀러 가요. 네. 놀러 가요. 네. 예. 좋아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게 미국의 정확한 국명이에요. 예. 간단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합중국이 맞아요. 미합중국. 줄여서 미국이라고 합니다. 뭐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주들의 연합이에요. 미합중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미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름다운 나라인가요? 1도 관계없어요. 1도 관계없어요. 아메리카 하잖아요. 근데 자, 백미애 선생님, 아메리카 발음. 예.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A는 악센트가 없고 거의 발음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중국인들이 듣고 아메리카? 이렇게 들은 거예요. A가 못 들어요. 그래서 미리견이라고 했어요. 미리견. 근데 이거 한자는 전혀 관계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미리견. 미리견 그러다가 미국이 된 거예요. 미국. 예. 그리고 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선 아일랜드. 뭡니까? 영국이에요, 이거. 예.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지들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국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영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영국이라고 부를까요? 자, 영국을 영길리라 불렀거든요. 영길리. 영길리가 뭐냐? 잉글랜드 있죠, 잉글랜드. 잉글랜드를 음으로 한 거, 영길리. 이렇게. 자, 이거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국이죠. 예. 줄여서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중국을 중국이라고 불렀을까요? 예. 삼국사 시대부터요. 네. 뭐 명나라, 청나라, 뭐 원나라, 송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중국 아니면 우리 강남이죠, 강남. 제비가 가는 강남. 그 강남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의 베이징 정확히. 그 강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오! 맞아요. 예. 공호와 사오이 쭈이어 비엔남. 예. 베트남 자신들이 부르는 정식 국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자, 베트남 갔다 와보신 분. 와봤죠? 근데 거기 공산주의 느끼셨어요? 못 느꼈죠? 그렇다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되게 특이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이거 금성홍기라고 그래요. 베트남 국기예요. 가운데 노란 별이 있고 빨간색 바탕. 이 깃발. 어디랑 비슷하죠? 중국이랑 비슷하죠? 공산당 관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194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할 때 내걸었던 동기 깃발이었어요. 빨간색은 독립운동가들의 피. 예. 그리고 오각형 별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러 계급들. 뭐 노동자, 군인 뭐 이런 계급들을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원래 태극기도 그게 중국에 있는 음양 오행에 따른 기독교적에서는 미신에 가까운 그런 기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독립운동가의 피해가 묻었죠. 6.25 때 우리 국군의 피가 묻었죠. 그러면서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태극기가. 그래서 우리 국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금성홍기 역시 똑같습니다. 옛날엔 그래서 베트남을 대월이라고 불러요. 대월.
대월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나오느냐? 그 삼국지에 나와요. 삼국지. 위나라, 뭐 조나라, 예, 그 아시죠? 그 중에 오나라 손권, 손권이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대월이었어요. 월나라. 네, 맞아요. 그쪽, 남만. 그래서 대월이 나중에는 남월이 돼요. 남월. 근데 남월은요, 우리나라 고조선 때쯤에 남월 제국이라는 아주 큰 제국이 있었어요. 고조선 때쯤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 남월 제국이 중국을 다 먹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야, 니네 남월 좀 이거 우리한테 공포의 이름이야.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니? 그럼 알았어. 월남으로 할게. 그래서 월남이 됐어요. 네, 월남이 됐어요. 이게 1800년대에 월남이 됐어요. 그래서 월남은요, 영어로는 비엔남. 월남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비엔남, 영어로는. 그리고 중국어로는 외난. 네. 그리고 일본어로 베토나무. 베토나무. 네. 그리고 북한은 웬남. 북한 발음이 제일 정확해요. 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베트남 부르죠. 옛날에는 베트남을 뭐라고 불렀게요? 안남. 안남미 아시죠? 쌀. 수중 떨어 안남미. 그게 안남이 베트남이에요. 안남. 자, 그래서 베트남은요. 자, 뉴스 기사예요. 베트남 올해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1270만 명, 한국인 337만 명으로 1위. 간단하게 한마디로 경기도 다낭시입니다. 네. 저 다낭 갔다 왔거든요. 한국어 저기 사람들 다 한국어 해요. 네. 카톡 다 해요. 예. 그냥 1,000원짜리 팁으로 줘도 돼요. 네. 그래서 카톡 다 써요. 거기 사람들. 카톡으로 보여주고 서로 뭐 약속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걸 카톡으로 번역해서 다 해요. 그리고 원화를 좋아해요. 예. 현지 통화처럼 쓰여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어 잘해요. 예. 물론 판매 관련된 것만. 이거 싸. 막 이렇게 마사지 받다 보면 손님 아파요? 아파?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 거. 예. 다 잘해요. 네. 그리고 아열대 기후와 열대 기후가 같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온대 기후였는데 최근에 아열대를 조금 진입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건기 우기가 확실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기 우기가 없잖아요. 시때도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 기준은 겨울이 건기예요. 우리나라 기준은 여름이 우기예요. 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비 오고 더 더워서 못 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2월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요. 그래도 가야지 뭐. 그렇죠. 자, 남한의 3배 면적. 꽤 커요. 그리고 인구는 1억이에요. 즉 갖다 팔면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최고 좋은 시장이라니까요. 그리고 자, 한국 여기 있죠? 베트남 여기 이렇게 길게 있어요. 밑에. 길게 있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만 아열대 기후. 밑에는 다 열대. 그래서 나트랑 밑에 푸꾸옥 같은 데는 우리 한겨울에 가도 거 가면 더워서 해수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여행할 때 수영복 필수 챙겨야 합니다. 네, 몸도 만들어요 빨리. 네. 자, 푸꾸옥은 어딨냐? 제일 남쪽에 있어. 여기. 제일 더운데. 그러니까 겨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루 평균 직항기만 50편 이상. 우리나라에서 중국, 일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베트남이에요. 직항기만 50개요. 그쵸? 5시간 걸려요. 그리고요, 무비자 45일. 예. 그리고 입국 신고서 면제. 한국인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트랑 몇몇 나라에서는 입국 심사관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냥 내면 쿵 찍어주고 가요. 그냥. 예. 물어보지도 않아. 한국인이면.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웰컴하는 나라. 예. 자, 저렴한 물가. 예.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진짜.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1인당 쇼핑 비용 20-30만 원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캐리어로 한두 개 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치안.
되게 안전한 나라에 속해요. 밤에 여자 혼자 쇼핑할 수 있는 동남아 몇 개 안 되는 나라. 물론 호치민이라든가 조금 위험한 나라도 있지만 다낭, 나트랑, 여기 푸꾸옥 같은 경우는 관광 특별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겁나 안전합니다. 네. 여기 공안들이 있어요. 공산국가니까. 공안들이 저희 길 건너줬어요. 왜냐? 오토바이가 하도 지나가니까 신호등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알아서 건너야 돼요. 거기나 사람들 알아서 그냥 슉슉 건너가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쫄아 있으니까 공안들이 막 웃으면서 오서 다 건너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전한 나라.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일단 야채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면 요리. 이들의 면 요리는 자부심이 뿜뿜해요. 면만 6, 7종류가 있대요. 그리고 맥주, 와인의 본고장. 남아 도니까. 야채들이 남아 도니까 그걸 맥주, 와인 만드는 거예요. 엄청 싸요. 맥주를 물처럼 마셔요. 그리고 세계 3대 유교 국가. 의외죠. 전 세계에서 과거 섀도가 있었던 3개 나라.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그래서 유교 국가고 실제 성리학을 국가의 근간으로 했었던 이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엄청 잘 통해요. 그리고 일단 머리가 하얗다. 무조건 존중해줘요. 나이 많은 사람 장유수로 있죠. 그러기 남아있어요. 노인에 대한 공연 같은 게 있는 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되게 헷갈린대요. 얼굴만 보면 나이를 판별할 수 없다고. 네. 또 우리 손님들 다 동안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랑 되게 친근한 나라예요. 친근한 나라. 자, 그리고 재미난 거 하나를 혹시 화산 이씨 이용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여기가 유교 국가다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성도 있고요, 족보도 있고요, 과거 시험도 보고요, 가문도 있고요, 제사도 지내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용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1174년 대월제국 하노이에서 태어난 왕자예요. 왕자인데 막내 왕자였어요. 대월제국의 막내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그런데 지 형이 왕이 됐어요. 막내 왕자니까. 형이 고종이었는데 베트남 고종이었는데 암군이었어요. 우리나라 연산군 같이. 죽고 조카. 나는 칠왕자니까 조카가 왕이 됐어요. 조카가 삼촌 저 잘 못하게 해서 좀 대리청정 이런 거 해주세요 해서 국정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미 나라가 기울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전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226년 중국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고려 옹진반도 화산 동리에 정착합니다. 옹진반도가 어디냐면요 우리 강화도 바로 위에. 거기 옹진군 거기에 정착을 해요. 지금 북한 땅에 있어요. 거기에 화산 동리라는 데 정착을 해요. 정착을 딱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도적제, 아마 몽골군으로 추측이 돼요. 니 약탈하는 걸 보고 칼을 뽑아 다 응징해버려요. 왕자니까 수행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고려의 왕이 고맙습니다. 먼 남쪽에서 왕자께서 오셨군요. 당신도 왕자 인정 화산군에 봉해집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군이라는 건 왕족이라는 소리거든요. 당신 왕족 인정 화산군. 그래서 이 이용상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귀화해서 화산 이씨를 계파합니다. 화산 이씨가 우리나라 실제 현재 1200명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의 후예들. 그럼 이들은 누구의 후예예요? 베트남 왕족의 후손이죠. 근데 이 이씨 왕조잖아요. 이씨 왕조. 베트남의 대월제국 이씨 왕조.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요 세종대왕 왕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자 이게 화산 이씨 우리나라 문장이에요. 여러분 각 성씨 있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다 문장 있어요. 한번 검색해 봐요. 화산 이씨 문장이에요. 문장 딱 만들고 이 족보에 화산 이씨 족보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트남 역사서에는 왕자 하나가 갔다 이런 말만 남아 있고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그냥 어디서 왕자 하나 왔다 이것만 나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 족보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1995년 최근이죠. 이창근 씨, 이 화산이 씨의 자손 이창근 씨가 베트남에서 황족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냐? 베트남은요, 이 이황조, 옛날 천년전의 이황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월 제국이니까. 대월 제국의 황제니까. 되게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누가 지내냐? 거긴 다 씨가 말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시장이 명예 이씨가 돼서 하노이 시장이 그 모든 거 제사를 다 주관했어요. 장손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밝혀지니까 이창근 씨를 베트남에서 인정했어요. 니네 황족의 후예 맞아요. 와서 제사지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베트남은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은 자주 가지만 거기 가서 사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화산 이씨는 황족이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베트남 시민으로 인정해줘요. 장난 아니죠. 예. 그리고 거기 전설이 하나 전해져요. 그 이씨 왕조를 멸망시킨 베트남 왕조가 전씨 왕조거든요. 그 전씨 왕조의 시조가 이씨 왕조가 되살아날 거야. 언제? 뒤에 있는 산이 있죠. 산을 보면서 저 산에 나무가 다 없어지고 앞에 큰 강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강이 마르면 어떤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토끼머리 뿔날 때 그 소리예요. 이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산을 개발하느라 없애버렸어요. 그 흙으로 여기를 메꿨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산을 팠다 그랬잖아요. 산을 파면서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이씨 왕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향로가 발견이 됐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전설이 현실이 됐다고. 그래서 이씨 왕조의 이 이창근 씨를 어마어마하게 황족의 귀환, 그래서 뭐 뮤지컬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안 좋아할 리가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요. 이민 갔지만 주한 베트남 관광대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아요. 근데 베트남인으로서 베트남 관광대사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산 이씨는 때가 되면 화산 이씨 전체가 다 가서 거기서 그 이용상 씨한테 제사를 드리고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황족으로 인정해요. 황족으로. 예, 이분이 그 이창근 씨. 엄청나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엄청나게 진출해 있거든요. 다 이분 가게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용상 이 건은요, 사료에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1000년 전에 왕자 하나 와서 우리나라에 귀화했다? 지금 우리나라 1000명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린 친구야. 응, 잘 지내자. 그래, 우리 이거 사갈래? 오케이. 이것도 사가라. 이게 외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옛날에 여러분 파라는 공주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도 전설일 수 있어요. 전설이면 어때? 먼저 주장하고 그냥 그것 갖고 일 안 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화산 이씨는 전체 다 베트남 명예 시민이에요. 엄마가 화산 이씨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2017년 기사예요. 문재인 대통령 말한 리용똥 왕자. 이 사람이 이용상이에요. 이용상을 베트남어로 하면 리용똥이에요. 이 비밀. 화산 이씨 시조는 누구? 문재인 대통령을 리용똥이라는 생소한 이름 언급했다. 안남국의 왕자라고 소개하면서다라고 가서 베트남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러니까 우린 친구니까 신남방 정책하자라고 베트남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그 얘기 천천히 할게요. 다음에 나와요. 일단 베트남과 우리는요, 또 식민지라는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식민지, 베트남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 프랑스. 오, 다들 상식이 풍부하셔요. 좋아요. 제가 너무 띄엄띄엄 봤나요? 프랑스가 뭐 자유와 관용의 나라? 개뻥입니다. 예, 프랑스 쓰레기예요. 예, 쓰레기예요, 진짜. 영국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다 쓰레기예요, 진짜. 자, 호찌민
감시했던 프랑스 경찰 물건 대거 발견. 한국 임시정부 활약상 생생.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호찌민 들어보셨죠? 누구죠? 간단하게 베트남 독립 건국의 아버지 호찌민 초대 주석. 이 사람을 기리는 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베트남의 부러운 점이고 우리의 안타까운 점이고. 호찌민 이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그건 어떤 소리냐? 우리나라 최병로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 이민을 가요. 가봤더니 프랑스에 이미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우리나라 임시정부 파리위원회가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오? 야, 맞다. 니네 작년에 독립운동했다 그랬지. 만세운동했다며. 그 여기까지 임시정부를 세웠어? 야, 니네 짱. 하고 호찌민이 파리에 있는 우리나라 임시정부 위원회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해요. 가서 세미나도 듣고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이 기록에 나와요. 1920년 프랑스 정보경찰의 호찌민 동향을 보고, 프랑스 정보경찰 입장에서 호찌민은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식민지 주제에 독립운동하려는 나쁜 새끼잖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우리나라 말하면 낙가무라 순사죠. 낙가무라 순사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따라다니면서 다 일일이 적어서 보고한 거. 그게 발굴이 됐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호찌민은 한국인들이 하는 일을 근거로 삼음. 여봐라, 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3.1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일본 놈들이 좀 나쁜 하고 했지 않느냐? 저게 독립운동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봐라, 저기서 물산 장려운동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3.1운동과 독립운동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위대하게 영향을 끼쳤다고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촛불 항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어제도 보였더라고요. 지금 촛불 항쟁 역시 다른 나라에서 저거다 라고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들이 하는 독립운동 그대로 따라함. 그들이 우리예요. 한국이 하는 거 호찌민이 그대로 따라야 했대요. 그리고요, 호찌민 계획에 대비하려면 한국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한국이 호찌민을 따라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독립운동한지를 프랑스가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호찌민이 어떻게 할지 알고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엄청 많이 연구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요, 호찌민 따라가서 연설 들으니 이게 누구냐? 거기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연설 들으니 일본 놈 나쁜 놈이라고 썼어요. 프랑스 경찰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지들도 똑같으면서. 지들 똑같으면서 내가 호찌민 따라가서 그 누구 김규식 씨 연설 들어보니까 거의 일본 새끼들 너무했대고 이러고 써 있는 거예요. 지들도 똑같으면서. 그렇죠? 예. 어쨌든요, 김규식이 호찌민 글을 중국에 가량도 도와줬다. 호찌민이 우리나라 독립을 막 쓴 거 보고 호찌민이 쓴 거예요. 잘 썼네? 야, 내가 중국에 뿌려줄게. 하고 김규식 갖고 간 거예요. 그걸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호찌민은요,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는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특히. 그런데 호찌민은요, 여러분,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평가절하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공산당은 희한한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산당 1당 독재 나쁜 것 같죠? 여기는 1당 독재가 맞는데 1인 독재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은 1당 독재이면서 1인 독재죠. 여기는 1인 독재가 아니에요. 국가 주석이 있는데 주석보다 더 높은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다 공동으로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공산주의인데도, 사회주의인데도 지금 우리 자본주의를 대거 유입했죠. 그래서 우리 관광호 세워하고 개방해버리잖아. 공산주의랑 말이 안 맞죠. 공산주의는 폐쇄적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공산주의인데도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갖고 갔어요. 실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그들이 국가 최고위원을 뽑아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일종의 내각제랑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유재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공산주의지 이상해요. 어찌 보면 진짜 원래 공산주의 있죠. 되게 좋은 이론적인 공산주의.
거기에 가깝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자, 근데 우리나라 흑역사가 있어요. 월남전 우리가 파병했어요. 예. 여기가 분단의 아픔을 겪어요. 밑에를 월남, 위에를 월맹. 월맹이 공산당, 월남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고치셔야 돼요. 지금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밑에를 자본주의적 독재 체제라고 불렀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아닌데 오히려 밑에 월남, 월맹 말고 월남에서 자본주의적 독재 체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보고 저 큰 깨달음 얻어서 아멘 했어요. 아, 이승만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적 독재 체제였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바꾸세요. 지금 얼른 이거 업데이트 하세요. 네. 자, 1956년 우리는 월남, 자본주의적 독재 체제와 수교했습니다. 이승만하고 똔똔이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 서로. 그리고 근데 1975년 패망합니다. 우리 이때 많이 파병을 했죠. 자, 그러면 그리고 공산 통일이 됐어요. 베트남 우리나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이상해요. 왠 줄 아세요? 승전국이거든. 우리나라 보고 사과하지 말래요. 사과하지 말래요. 우리나라가 월남전 파병돼서 거기서 정당한 전투도 치렀지만 거기서 양민 학살도 했어요. 했어요. 진짜로. 네, 그런 것도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래요. 근데 파병된 거는 사과하지 말래요. 왜냐? 자기들은 미국도 이겼고 니네도 이겼어. 니네 우리한테 졌잖아. 근데 왜 사과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승전국인 거예요. 자부심이 쩔어요. 니네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어? 니네 미국 편 들었잖아. 그래서 베트남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한국이 참전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정해. 승전국이 아량이야? 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사과라는 말은 안 해요. 원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빛이 있다.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민 학살 뭐 이런 것들들. 자, 그리고 86년에 아시안 게임을 보이콧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노태우 정부의 남방 정책. 노태우 정부가 이거 정말 잘했어요. 러시아랑도 수교하고 베트남도 가서 사바사바 야 아시안 게임이 안 왔잖아. 아이 하여튼 야 근데 올림픽에 와라. 응? 올림픽에 와야지 마. 결국 올림픽에 끌어내요 베트남을. 이러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외교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92년도에 수교까지 하고 항공협정을 체결해요. 이게 왜 좋은 거냐? 아까 베트남이 어떻게 생겼죠? 세로로 길게 생겼죠. 여기 비행기가 못 지나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북쪽에 북한 있죠. 북한 영공으로 비행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삥 돌아가야 되거든. 맞아요. 남쪽 갈 때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거기 못 지나갔어요. 그걸 체결했어요. 엄청나게 이득을 봤죠. 그래서 자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경제교류 활성화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2023년 어떻게 됐냐?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물건을 사가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거꾸로 베트남이 제일 많이 물건을 사오는 나라가 1등이 중국, 2등이 한국이에요. 베트남에게 우리는 여러분 베트남과 중국은 붙어 있잖아요. 국경을 맞이하고 철도가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빼고 해외에서 오는 나라 중에 1등이에요. 우리나라 물건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베트남이 현지에 우리나라 공장들 열나 많아요. 중국에 있던 게 다 베트남을 가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미국 제치고 2위 수출 시장 되는 베트남. 우리나라 1위 수출이 어디? 중국. 2위가 베트남. 자 드라마 K-팝에 이어 박항서 베트남의 세 번째 한류 열풍. 뭐 모래시계, 대장금, 슈퍼주니어 등등등.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따당했죠 이제는. 자 원래 그래요 외국인 감독은. 우리도 히든급 단물 빨고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한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인서울바람. 한국 베트남 최다 유학지로 뽑혀.
왜냐? 비슷한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었고 어려운 용어들 다 한자고 다 대충 알아듣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제 모교인 서울대학생 강의를 갔거든요. 거기 가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강의 다녔는데 올해부터 가보니까 베트남인 20명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학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한국 이미지 좋아. 긍정평가 1위가 베트남이에요. 이게 2022년 자료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냐? 1위가 베트남. 무려 호감도가 95%. 베트남 사람들 95명이 우리나라를 좋아한다. 100명 중에. 아니 월남전에 가서 우리나라 한국인이 그 사람 죽였는데도 왜? 베트남 인구의 90% 이상이 저보다 어려요. 거기 노인이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보다 어리니까 월남전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베트남의 90%가 예. 예, 그러니까 월남전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딜까요? 일본. 예, 얘는 그러라 그랬어요. 우리도 싫어할 테니까. 네, 서로 싫어하자고요, 우리.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갈 푸꾸옥은 어느 곳인가? 예, 일단 베트남의 제주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부국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섬. 그래서 푸꾸옥이에요. 왜냐? 푸꾸옥은요 특별 경제구역으로 지정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푸켓 그리고 또 어디야 발리 하면 와 좋은 파라다이스 생각하잖아요. 베트남 안에 그런 곳을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엄청 지원하고 관리하고 세운 곳이 바로 부국도. 니네에서 돈 벌어서 우리 나라 부강하게 하자. 관광의 천국. 근데 푸꾸옥의 특징이 뭐냐? 자, 다낭 가면요 어느 산에 가면 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고요. 나트랑 가면 천년 고찰이 있어요. 근데 푸꾸옥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몰디브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바다. 너무 좋죠, 휴양지여서. 예. 자, 푸꾸옥 섬 여기 있어요. 잘 보시면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옆으로 해안가로 있죠. 베트남이 나름 그 지역에 힘센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원래는 저 위에만 베트남이었는데 여기 점점 여기를 쭉쭉쭉쭉 먹어서 이렇게 해변가로 길게 만들어서 여기 라오스 이런 데를 결국 내륙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베트남이. 즉 푸꾸옥이 여기 있죠. 이게 국경이거든요. 여기가 캄보디아에 훨씬 가까워요. 여러분 강화도에서 북한 보이는 거 아시죠? 푸꾸옥에서 캄보디아 보여요. 원래 푸꾸옥도 캄보디아 영토였어요. 근데 베트남이 다 먹었어요. 네, 그런 곳이에요. 그래 또 아직도 캄보디아는 거기 우리 땅인데 라고 영토 분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그러든 말든가 그러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꼽힐 만한 에메랄드빛 바다 보이시죠? 예. 특산품 진주, 후추, 느엉맘. 여러분 진주가 발에 채 있는 곳. 그래서 베트남 최대 진주 매장이 여기 있어요.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꿀팁은 거기 가지 마시고 아무 야시장이나 아무 동네 시장에서 파는 진주가 다 찐이에요. 짜각 아니에요. 그냥 주워 오시면 돼요. 사 오시면 돼요. 짭이 더 비싸요. 여기는. 짭이 더 비싸요. 인조로 만드는 게 비싸대요. 그래서 양식 엄청나게 하고 그냥 나가서 다 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느엉맘이라는 우리 여기 쌀국수에 넣어 먹는 해선장 그런 바다 소스가 되게 멸치액젓 같은 거 유명하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해수욕 가능한 기후. 너무 좋죠. 저희는 2025년 2월 10일에 출발해서 2월 14일 새벽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은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솔직히 이 정도면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라예요. 이란도 옛날에 뭐 한 건 있고 어디 사우디 있고 다 있는데 베트남은 거리에 비해서 크게 우리랑 교류가 없었던 곳이지만 화산이시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독립운동이잖아. 근데 독립운동 했다는 거, 또 유교라는 거,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랑 되게 비슷하고 또 우리 발전된 이 한류 문화 있죠.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기에 너무 편안하고
좋은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학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